일단 콘크리트 유토피아 봤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봤는데 잘 만든 건 잘 만든 거죠. 잘 만든 거 칭찬하겠습니다. 일단 그 재난 영화라 그러지, 한국 재난 영화의 클리셰가 있잖아. 그걸 다 깼어. 다 깨지 못한 것 같아 사실. 클리셰를 많은 부분을 깼습니다. 한국 재난 영화의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경고를 하는데 정부는 듣지 않고, 자연재해가 터지고 나서 정부에서는 뭐 인력을 투입하지만 인력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사람들은 막 뉴스만 보면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게 안 나와. 무능한 정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일단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재난이 터지고 난 후예요. 그래서 나는 드는 생각이, 보통은 재난 영화가 초반에 되게 질질 끌어. 그 재난이 터지기 전까지. 그런 게 안 나고 그냥 처음부터 터지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만 알고 갔어. 재난이 터졌는데 모든 세계가 멸망했어. 근데 아파트 한 채만 딱 살아남았어. 그래서 그 아파트가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겁니다. 그 아파트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몰리겠지.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내용이래. 그것까지만 알고 갔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갔을 때는 되게 흥미진진했어요. 근데 무슨 재난인지 안 알려줘요. 제가 영화 끝나고 영화 설명 보고 알았어. 지진이래. 근데 지진 수준이 아니던데? 나는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땅이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거야. 진짜 불을 안 치고 영화에서 땅이 이렇게 파도 쳐요. 나는 그래서 뭐 화산 폭발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그래서 지진이 터졌는데 주인공들이 사는 아파트 한 채만 딱 살아남아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겪은 내용이에요. 주요 등장인물이 3명 있습니다. 4명이라고 합시다. 사실상 3명인데,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 그리고 부녀 회장님. 부녀 회장님은 제가 배우가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4명이서 주요 인물인데, 박서준하고 박보영은 결혼한 사이야. 신혼부부야. 아직 아이는 없어. 그리고 박서준은 공무원이에요. 근데 영화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박서준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베란다를 바라보니까 이미 주변이 다 망한 상태야. 눈을 떠보니까 세상은 멸망해 있다, 그거야 거의. 근데 아내는 박보영. 세상 멸망해도 살아남을 이유가 충분하죠? 초매대? 그래서 그 아파트 한 채만 남아있으니까 살아남은 주변 외지인들이 잔해에서 파헤쳐서 나와가지고 멀쩡한 아파트로 다 몰려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이제 그 아파트에 몰리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처음에는 받아줍니다. 그래서 박보영, 박서준에도 외지인을 받아주는데, 외지인이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인데 초등학생 정도의 아들이 있어. 그 둘을 받아줘가지고 집에서 지내게 해줘요. 근데 지내면 지낼수록 약간 사람이 점점 뻔뻔해지는 거야. 아줌마가 예전에는 받아준 거에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약간 당당하게 밥을 요구하고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박서준은 점점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휴지 막 2장씩 쓰고, 박서준은 이제 똥 닦을 때 자기는 한 장만 쓰는데 아주머니가 이렇게 2장씩 뽑아서 쓰는 거야. 그리고 애새끼가 자꾸 눈치 없이 굴어. 그래서 박서준이 그게 언제 뿔이 나냐면은, 통조림에 담겨지는 황도복숭아를 어렵게 구분해서 이제 박보영한테 가가지고 이거 우리끼리 나눠 먹자 이러면서 몰래 나눠 먹는데, 그때 박보영은 진짜 개 답답하게, 어떻게 그래, 너무 치사하잖아, 우리 불러서 같이 먹자 이러니까 박서준이 한 번만 우리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황도복숭아를 둘이 논아 먹다가 아주머니가 또 예의 없이 문을 벌컥 열어. 벌컥 열었다가 들켜요. 그래서 그 황도복숭아를 아이한테 뺏깁니다. 아이한테 뺏기고 되게 아주머니께서 눈치를 줍니다. 둘이서 맛있는 거 먹고 있었네요,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박서준이 점점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가 그 아파트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1층에 외지인이 원래 거주자 주민을 칼로 찌른 거야. 칼을 맞은 와중에 불이 났어, 외지인이 들어있던 집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스가 터져가지고 막 1층에서 불이 크게 납니다. 그때 이병헌이 처음 등장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 소방 호스로 끌려 그러거든요. 소화기로 끄는데 안 꺼지니까 이 소방 호스를 가져와서 물을 뿌려서 끕니다. 근데 난 드는 생각이,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밸브가 다 터졌는데 어떻게 물이 나오지? 그거 물 아니라고? 물이 아니면 소방호스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초매대? 그걸로 이제 어쨌든 사건이 일단락 됐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화가 나잖아. 기껏 받아줬는데 칼부림을 일으키고 아파트에 불까지 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주민끼리 모여서 그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정상회담은 뭔 정상회담이야 씨발. 반상회. 그래, 아파트 주민끼리 모여서 반상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쫓자? 아니면은 계속 데리고 있자.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언뜻 지나가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구조대를 보낼 때까지만 데리고 있자 이러는데, 구조대는 무슨, 우리 위로 헬기가 몇 대가 지나갔는데 우리도 안 구해줬는데 라고 말하는 거 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온 지대가 다 쑥대밭인가 봐. 정부에서는 이제 여기 아파트를 신경 써줄 그런 입장이 아닌가 봐. 근데 이게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진이 터지고
한파가 터진 거야.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외지인들을 내쫓으면은 외지인들은 밖에서 얼어 죽을 거야. 그지? 박대기 기자가 돼버려. 외지인들을 지금 밖으로 내쫓으면은 외지인들은 지금 서울에는 눈 뜨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이러면서 달달달 떨면서 이게 온몸에 눈이 쌓여서 죽어. 그래서 이제 주민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의견이 갈립니다. 내쫓으면 죽는다. 거기서 그러면 대표를 선출하자. 대표를 선출하자고 이제 부녀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요. 부녀회장님께서 이병헌이 활약을 했잖아. 1층에서 불을 끄고 활약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병헌 쪽에 확 몰린 거야. 이 사람 희생정신도 강하고 그리고 행동력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병헌 쪽으로 확 몰려. 그래서 이병헌이 얼떨결에 대표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이병헌은 되게 강직하고 뭔가 치밀하고 똑똑하고 그런 느낌인데 그러진 않고 되게 어리숙해요. 이병헌이 되게 어리숙하게 나와. 그 불 끌 때도 되게 허둥지둥하면서 꺼.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어설프게 해가지고 끄고 뭐 그래. 그래서 이병헌이 원래는 그 지도자급은 아닌데 그 지도자로 선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표를 해요. 바둑알로. 흰 돌은 내쫓기, 검은 돌은 받아주기, 계속 유지하기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다 하고 깠는데 흰 돌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쫓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이 외주인들을 아파트 입구 쪽으로 모으자. 그래서 방송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방송을 해요. 외주민들은 지금 아파트 빈 자리를 주겠다. 일단 모여달라. 아파트 입구로 모여달라 해가지고 다들 외지인들이 모여요. 외지인들이 모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무장을 하고 와요. 무장이라고 해봤자 손에 야구바따 들고 뭐 철봉 들고 이런 거 오는 건데 무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외주인들한테 나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병헌이. 그러니까 그 외주민 중에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나 무슨 의원인데 하면서 나타나.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되게 의미 없는 말만 해. 이렇게 어려울수록 다 같이 모여가지고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면서 되게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해. 그랬더니 이병헌이 거기서 딱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그 의원 보좌관이 빡쳤는지 이병헌을 한 대 쳐. 그러면서 막 외주민들에게 안으로 쳐들어가자 그래. 선동을 해. 그러니까 외주민들이 막 몰려들어가. 막 몰려들어가면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이제 못 들어오게 막아.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봉 같은 거 들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로 막 때리진 않은데 그게 막 놓쳐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외주민 중에 하나가 그걸 들어서 이병헌 머리통을 후려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폭력은 없었는데 몸싸움만 있었는데 이병헌 머리통을 후려치는 순간부터 갑자기 이병헌이 여기서 피가 절철절철 흘러요. 이게 이제 폭력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다들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병헌이 피가 나더니 피를 닦더니 갑자기 막 부들부들 하더니 다 나가! 막 외칩니다. 얼마나 인격자. 그 자리에서 싸움 박지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다 나가라고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용기를 얻었는지 아파트에 있던 막 화분을 밖으로 던져! 밖으로 막 던지면서 나가! 외주민 쪽으로 던져요. 그러니까 외주민들이 막 약간 겁에 먹어서 도망을 쳐버려. 도망을 치면서 약간 좀 삼류악당이 하는 대사를 해요. 나중에 살아서 두고 보자! 막 이래. 나중에 저승에서 보자! 막 이런 말을 하거든? 그때 조금 별로였어. 그러면서 이제 외주민을 쫓아내고 이병헌의 입지가 확 올랐어요. 이제 아파트 대표긴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약간 이병헌을 리더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어. 이병헌이 쫓아내고 나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파트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아파트 만세! 막 이렇게 외쳐 이병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만세를 외쳐. 이제 이병헌의 입지가 확고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느낌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박서준도 약간 동조를 해. 박서준도 막 만세를 외쳐. 그 와중에 박보영만 되게 사이비 종교를 쳐다보는 눈빛으로 주민들을 쳐다봐.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지. 박보영은 스스로 나는 되게 인격자고 나는 나쁜 사람 아니고 나는 사람 쫓아내는데 죄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걸 약간 표현하는 것처럼.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느낀 것처럼 외부인이 잘못한 거 아니야? 솔직히 거기서는 박보영이 되게 엄청난 인격자처럼 말하는데 박보영은 그냥 개 답답한 사람인 거야. 박보영은 손에 뭐 피 하나 안 묻히고 그냥 착한 말만 해. 근데 착한 말 하는 건 좋아. 근데 뭐 대책을 말하고 착한 말 하는 것도 아니야. 일단 받아주제. 칼 맞고 집에 불 나도 받아주제. 그래가지고 진짜 보면은 개빡칩니다. 선역이거든 박보영이. 근데 이병헌의 태도가 오히려 현실적이고 대책이 있잖아 어쨌든. 그래서 이병헌을 응원하게 돼. 그래가지고 아무튼 아파트가 이렇게 쫓아내고 주민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막 원칙을 세우고 시스템을 세워. 제1원칙 아파트 거주는 아파트 원래 거주민만 할 수 있다. 2원칙 뭐 아파트 배급은 일한 만큼 가져가는 배급으로서 참여 안 하면은 못 가져간다. 이런 이렇게 원칙을 막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의 원칙을 세우고 약간 아파트가 공동생활을 합니다. 공동생활. 다 같이 먹을 거를 모아놓고 일한 만큼 가져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조직을 막 결성하거든?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보급하는 주민들,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물품 회수해오는 주민들, 또 하나는 이제 받아 처먹기만 하는 주민들. 탱딜힐이라고? 탱딜힐은 아니야. 탱딜힐 버스야. 탱딜힐 버스충 이렇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주민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맨 처음에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적게 받아가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는 이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오긴 나오는데 잘 먹고 잘 살 정도로 가져가나 봐. 그래서 아무튼 이병헌이 이제 아파트 주민들한테 방범대를 꾸립니다. 떡잎 방범대를 꾸려. 황궁 방범대를 꾸리는데 건장한 남자 위주로 모집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방범대니까. 그래서 건장한 남자 위주로 이렇게 방범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몸이 아프대. 약간 새님같이 생긴 사람이 나오거든요. 되게 새님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는 몸 아프고 병역도 면제받았다고, 자기는 몸이 아파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 안 할 거래 하면서 슉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마음에 안 들어. 다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안 하겠다고 내빼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병헌이 이제 방범대를 꾸리고, 그 방범대 애들이 외부에 나가서 물품을 조달해 오는 역할을 해. 그래서 물품을 막 조달하는데 이제 계속 허탕을 쳐. 갈 때마다 모든 게 다 털려 있고 먹을 게 없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물품을 조달하다가 어느 날 슈퍼마켓을 발견합니다. 슈퍼마켓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이제 한 명이 들어가는데, 그 한 명이 인질로 잡혀서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슈퍼마켓 아저씨가 총을 갖고 있어. 엽총 같은 거였나봐. 사냥용 총. 그래서 인질로 잡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인질로 잡혔는데, 인질로 잡혀서 나오는 사이에 박서준이 슈퍼마켓 뒤쪽으로 이렇게 순찰을 돌다가 인질로 잡힌 거를 나중에 발견한 거야. 그래서 박서준이 몰래 뒤에서 습격을 하려 그랬는데 들켜가지고 막 이렇게 몸싸움이 나. 총 든 아저씨랑 박서준이랑. 그래서 그 이병헌이 그 몸싸움에 끼어들어서 이병헌이 총을 뺐거든? 근데 탕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난 드는 생각이, 이병헌이 총을 함부로 뺐다가 이게 총이 발사돼서 누가 맞았다, 그 생각이 들었어. 처음엔 누가 맞아서 이병헌의 입지가 좀 흔들릴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아무도 안 맞았어. 그냥 총이 울린 거야. 총매대? 그래서 이제 이병헌이 총을 빼갖고 개빡쳐서 그 슈퍼마켓 주민 아저씨를 개패요. 주먹으로 뚜다 패요. 근데 빡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인질로 잡고 있던 애가 고등학생이었어. 그래서 어린 애를 인질로 잡아서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뭔가 되게 착해. 그러니까 그런 대사를 안 치고 그냥 패으면은 이 사람 약간 좀 폭력적이네? 그런 연출이 나올 텐데, 막 패면서 어떻게 아이를 인질로 잡을 수 있어! 이 쓰레기 새끼! 막 이러면서 패니까 이병헌이 패면서 자기 변호를 스스로 해. 그러니까 보는 내 입장에서는 이병헌 너무 착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슈퍼마켓을 털고 나옵니다. 이병헌이 어쨌든 이제 슬슬 나쁘게 보여야 할 시기야. 왜냐면 이병헌은 빌런이거든. 그래서 이병헌이 슬슬 나쁘게 보여주려고 슈퍼마켓 다 털고 박서준이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슈퍼마켓 안에서 아내랑 아들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아빠! 갑자기 분위기 클레멘타인. 아빠 일어나봐! 아빠! 막 이러고 울어. 박서준이 그걸 보고 뭔가 막 가슴속에서 뭔가 죄의식이 느껴지면서 물러납니다. 슈퍼마켓을 털었으니까 엄청 많이 벌었잖아. 그래서 막 다들 신나서 이제 집에 가요. 근데 그 사이에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파트 안에서 박보영이 복도에서 우연치 않게 자기가 처음에 데리고 있던 아주머니의 아이를 만나.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뭐 이렇게 된 거야. 알고 보니까 우리 아까 말했던 그 나는 몸 아파서 안 할 건데 이러면서 내빼던 새님이 외주민들을 받아준 거야, 몰래. 그래가지고 박보영이 그걸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박보영은 첫 번째, 남편인 박서준에게 고발한다. 두 번째, 그 외지인들을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나가라고 한다. 세 번째, 그 새님을 도와서 외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 놀랍게도 세 번째입니다. 박보영네 쪽은 비교적 박서준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병헌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급도로 보면 좀 높은 계급이야. 그래서 보급을 잘 받아. 그래서 귀한 보급 같은 걸 받아. 번데기 통조림 같은 게 귀한 보급의 상징이거든. 그래서 막 그런 거를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외주민들에게 몰래 보급을 해줘. 박서준은 그런 줄도 모르고 밖에서 열심히 슈퍼마켓을 털고 돌아옵니다. 슈퍼마켓을 털고 돌아와서 아파트에 어쨌든 슈퍼마켓을 털었으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아파트 주민들끼리 모여서 축제가 열려. 축제가 열렸는데 왠진 모르겠지만 다 있어. 이상하게 막 필요할 때마다 있더라고. 노래방 기계가 있어. 원래 그 아파트에서 있는 건지 슈퍼마켓을 털어서 가져온 건지 모르겠는데 노래방 기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이 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노래를 불러. 그래서 이병헌의 입지가 원래도 올라있는 상태인데 슈퍼마켓까지 털어서 왔으니까 이병헌은 지금 뭐야? 거의 그냥 사이비 교주급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대표님도 노래해 막 이래.
그러니까 이병헌이 처음엔 냅빼. 아니라고. 그랬더니 막 계속 노래해 이러니까 이병헌이 그러면 노래 한 곡 하겠다고 하고 그때 부르는 노래가 그 아파트란 노래입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리 으쌰 으쌰리 으쌰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이거 노래 아파트 아시죠? 그걸 부르는데 그때 이병헌이 이제 눈을 감으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회상에 잠깁니다. 알고 보니까 이병헌은 이 아파트 거주민이 아니었어. 반전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이병헌이 원래 이 아파트를 샀는데 이 아파트 그 산 주인하고 부동산하고 둘이 짜가지고 이병헌을 속여서 허위 매물로 매매한 거야. 이병헌은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명의를 못 받은 거지. 그래서 이병헌이 회상하는데 처음에 택시기사였어요. 이병헌이 택시를 자기가 몰고 이 아파트에 쳐들어오는 게 이병헌의 첫 회상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그 호실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너 어떻게 나 속일 수 있냐고, 너가 그 부동산하고 짜고 쳐가지고 나 속인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막 이병헌이 화를 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기꾼이 그거 나도 같이 속은 거라고, 걔는 선수라고 선수가 짜고 친데 어떻게 안 속아 넘어가냐. 그래서 처음에는 하다가 이병헌이 계속 날질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니 속은 네가 병신이지, 누가 이게 매매가가 그렇게 싸게 나왔겠냐고 병신아 막 이러면서 이병헌한테 막 인신공격을 해. 생각이 있으면 안 속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병헌이 거기서 야마가 돌아가지고 멱살을 잡아. 야 이 새끼야 내 돈 내놔 이러면서. 그랬더니 걔가 이병헌을 팍 때리고 막 뭐라고 해. 그러니까 이병헌이 한 대 맞고 야마가 돌았는지 그 사기꾼을 밀쳤는데 나자빠지면서 바둑판에 대가리를 박아서 쓰러져. 근데 이병헌은 계속 야마가 돈 상태로 어떻게 하면 바둑판에 있는 바둑알을 걔 입에 막 쑤셔 넣어. 그래서 걔 목을 졸라. 근데 그 사기꾼의 집은 치매 노인이 살았어. 할머니가 걔네 그 엄마가 치매 노인이야. 그래서 막 치매 노인이 막 겁에 질려서 하지마 이래. 근데 어쨌든 치매 노인이 약간 몸도 안 좋아서 계속 누워서만 하지마 이러는데 그냥 죽어요. 어쨌든 그 사기꾼이 죽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이병헌 핸드폰에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이병헌이 핸드폰을 쳐다보니까 자기 아내랑 딸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서 아내가 지금 압류당하고 있다. 빨간 딱지 붙는 거죠. 이병헌이 이제 빚이 생겼는데 돈은 날렸으니까 그게 붙은 거야, 빨간 딱지가. 그러면서 막 이병헌 아내가 이병헌한테 막 쌍욕을 해요. 네가 씨발 그렇지 뭐, 네가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이병헌이 그때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해결하긴 뭘 해결해 씨발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병헌이 되게 불쌍하게 나와요. 되게 못된 사람인데 너무 불쌍하게 나와. 그래가지고 이병헌이 멘붕이 와서 베란다를 쳐다보는데 밖에 아까 봤던 인셉션 아까 봤던 그 인셉션이 일어나는 거야 밖에. 그러니까 이병헌은 여기에 찾아와서 살인을 하고 이 아파트에 갇힌 거지, 이 원래 주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병헌의 회상이 끝났는데 갑자기 이병헌 옆집에 살던 학생이 원래 따로 살았는데 지진 터지고 나서 걔네 집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아파트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이병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신원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이병헌 옆집에 살던 애가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병헌이 약간 걱정이 된 거지. 얘가 옆집 아저씨의 얼굴을 아나 모르냐가 걱정스러운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병헌을 보고 잘 모르겠다 그래. 그래서 이병헌이 막 나중에 약간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 같은 게 있습니다. 막 나중에 그 아이한테 몰래 찾아가가지고 걔네 집 쓱 들어가서 아저씨 몰라?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뭐 별로 중요한 장면은 아니야. 근데 연기가 되게 거기서 되게 뭔가 인상 깊어. 이병헌 씨가 되게 연기를 거기서 잘하거든. 약간 은근슬쩍 아이한테 겁을 주는, 떠보는 거야. 맨 처음에 이병헌이 떠봐. 그래서 약간 좀 겁을 주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병헌이 사실은 주민이 아니었고 살인마다라는 그런 정보가 관객들한테 전달이 된 거지.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지나서 이병헌이 이제부터 슬슬 좀 나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병헌이 이제 급속도로 성격이 나빠지면서 외지인이랑 바퀴벌레라 그러거든요. 바퀴벌레를 숨겨주는 배신자가 내부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병헌이 몇 번 이렇게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박보영이 이게 쫄래쫄래 보급품을 들고 그 샌님 집에 들어가는 걸 봤거든. 박보영이 그 미친 보급품을 들고 쫄래쫄래 그 샌님 집에 들어가는 걸 이병헌이 본 거야. 그러니까 이병헌이 이제 촉이 오는 거야 점점. 그래서 외지인을 숨겨주는 배신자가 있다. 그래서 그 샌님 집을 급습합니다. 야간에 급습해서 샌님 집을 털어서 외지인이 있다는 걸 밝혀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압수수색, 온 아파트를 다 뒤지는 거야.
더 배신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배신자가 색출돼요. 꽤 많았어. 근데 생각보다 그 샌님뿐만 아니라 배신자들이 꽤 많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아파트가 난리가 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박서준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병헌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병헌이 뭐라 그랬냐면은 박서준한테 재수 씨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박서준은 아 좆됐다. 내 아내가 동조를 했구나. 외지인 돕는데. 그래서 박서준은 막 기겁을 해가지고 막 박보영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진짜 도와줬냐고 너 뭐 어쩌려고 그랬냐고 막 이러면서 막 박보영을 약간 좀 걱정 반? 좆됐다 반으로 박보영을 다그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박보영이 오히려 당당해. 오히려 당당하게 미친 거 아니냐고. 여기 사람들 다 이상하다고. 도와주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와 오히려. 그러니까 박서준이 막 개빡쳐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울면서 이제 박보영한테 얌전히 있으라고 막 뭐라고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욕은 하지 않아. 정말 서윗해. 그래가지고 박서준이 기겁해 해가지고 막 이병헌한테 다가가지고 막 이병헌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자기 아내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더니 맨 처음에 이병헌이 아 그래도 이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규칙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이게 아파트의 규율인데 그러니까 막 그때 박서준이 막 무릎 꿇고 막 빌어. 무릎 꿇고 비는데 그게 아파트 입구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막 쳐다봐. 그러니까 이제 이병헌이 아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병헌이 용서를 해줘. 박서준한테 용서를 해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고 넘어가.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박서준이 이병헌한테 뻑가. 원래 약간 이병헌의 오른팔이었는데 이제 실질적인 오른팔이 됐어. 오른팔이 됐어. 여차하면 똥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손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실질적인 오른팔이 된 상태로 이제 아파트 그 배신자들 있잖아요. 외지인을 받아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약간 재판이 열린 거야. 재판이 열릴 때 주민들끼리 이제 회의를 할 때 나는 맨 처음에 약간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병헌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랬더니 옆에 사람은 100번으로 하재.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사람은 100번은 너무 적다. 300번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 그래서 이병헌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그 중간이 200번으로 하죠. 라고 해.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200번이라고 했길래 뭐야 매질을 하나? 그 배신자들을 매달고 이렇게 매질을 하나 보다. 그래서 그걸 횟수를 정하나 보다 생각했거든? 근데 뭔 줄 아세요? 아파트 그 입구에 쫄로리 무릎 꿇고 앉혀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거 200번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도 그 생각했죠. 너무 착해 이병헌이. 배신자인데 내쫓지도 않고 매질도 안 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이걸 200번 외치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착하잖아. 근데 그 영화에서는 연출이 어떠냐면 마치 인권 유린의 현장처럼 나와. 그게 막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서 카메라가 심각하게 막 얼굴을 들이밀고 분위기도 막 되게 고조되고 심각한 막 음악이 나오고 박보영은 그 집 베란다에서 되게 가슴 아프게 쳐다보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마치 그게 인권 유린의 현장처럼 나오는데 나는 느끼기에는 너무 착한데 그걸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야 이 씨발놈들아 막 이러면서 욕이 나와요. 약간 뒤를 쓱 쳐다보니까 샌님 아시죠? 빌런 같은 느낌의 샌님. 처음부터 계속 비협조적이었던 걔가 갑자기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난간에 서서 막 욕을 해. 그래서 욕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이 쓰레기 새끼들아 막 이러는데 쓰레기는 자기인데 쓰레기는 지금 못할 짓 한 건 자기인데 막 욕을 해. 그러면서 막 거기서 욕하고 나서 자살을 해버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거 그렇게 잘못한 짓인가? 초메테?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보영 여러분들 박보영이야. 그럼 어떻게 해? 첫 번째 내가 배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준 이병헌이 고마워서 이제 협조적으로 나온다. 두 번째 내가 배신을 한 건 한 거지만 시발 어떻게 인권을 유린할 수 있지? 이런 비인간적인 인간은 나는 내가 절대 따를 수 없다. 철저하게 뒷조사를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다 예상했다시피 2번이에요. 박보영이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내가 얘 뒷조사를 해서 이 사람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나 보자 이러면서 이제 박보영이 그걸 합니다. 이병헌 뒷조사를. 그래서 이병헌 뒷조사를 하는데 옆집 애하고 이제 정보가 온 거야. 옆집 애하고 얘기를 하다가 옆집 애가 원래 옆집에 사는 아저씨 아니래. 그러니까 박보영이 조사하려고 이제 이병헌 집에 들어가. 그런데 이제 이병헌이 보급이 이제 또 점점 끊긴 거야. 슈퍼마켓 턴 이후에 보급이 다 떨어지는데 이제 또 추가적인 보급이 없으니까 이병헌이 또 이제 나가. 애들 데리고 나갔을 때 박보영이 털어. 그래서 이병헌 집을 털었는데 거기서 이제 치매 노인 할머니가 있잖아. 그래서 그 치매 노인 할머니를 만났는데 박보영이 그때 치매 노인 할머니로부터 정보를 얻어낼 줄 알았거든?
근데 정보를 얻어내지 못해요. 치매에 놓인 할머니는 어느 정도로 치매가 안 좋냐면 이병헌이 자기 아들인 줄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할머니한테서 정보를 못 얻어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김치냉장고를 발견해. 김치냉장고가 입구가 이렇게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테이프로 둘러싸이니까 더 이상하잖아. 안 둘러싸여져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테이프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박보영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이걸 열어보자 그래. 옆집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니까 안에서 시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병헌이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의 행세를 하고 있었구나 이게 밝혀집니다. 가지고 뭐 들켰는데 들킨 와중에 이병헌은 밖에 나갔다가 이제 보급품을 얻고 돌아오다가 외지인들에게 습격을 받아요. 그래서 막 주민들이 다쳐. 그래서 부녀회장 아들이 다친 거야. 그래서 그 부녀회장 아들 다친 걸 이렇게 업고 와. 업고 돌아와가지고 부녀회장 아들을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이제 부녀회장이 자기 아들이 다쳤으니까 막 개거품을 물면서 정치를 시작해. 그러면서 약간 조금 팀이 와해되기 시작한 거야. 이병헌 막 공격해. 자기 아들이 다쳐서 오니까. 그래서 막 네가 책임지겠다며. 네가 나가가지고 뭐 해오겠다며. 막 이러면서 이병헌이 공격받아. 근데 이병헌이 공격받던 와중에 박보영이 원래 그 있잖아 배신자들하고 짜고 김치냉장고를 들고 나와. 그래서 약간 여론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와중에 김치냉장고에서 시체를 보여주면서 이병헌을 아예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병헌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야. 그래서 이병헌이 막 멘붕이 온 거야.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너네가 막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나는 사실상 주민이나 다름이 없다고 막 이러는데 듣고 보면 맞는 말이야. 이병헌이 사실상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팀이 와해가 됐는데 와해가 된 와중에 외지인들이 쳐들어와. 그래서 아파트 벽이 무너지면서 막 외지인들이 쳐들어오고 이제 와해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잖아. 하나가 안 돼 있잖아. 그래서 막 아파트가 막 쳐들어오는 외지인들한테 휩쓸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 그래서 박서준하고 박보영은 따로 1층에 숨어. 근데 박서준이 막 칼 맞고 그래. 그래서 아파트가 개 털립니다. 근데 이병헌은 어떻게든 아파트를 계속 막으려고 해.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외지인이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서 불을 붙인 다음에 던지거든? 그랬더니 이병헌이 그거를 이렇게 떨어진 거를 붙잡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대편으로 던져. 반대편으로 던지다가 공중에서 터져서 이병헌이 다쳐 크게. 그러면서 이병헌이 이제 부상이 심하니까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가지고 집에 거실에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 자기 집은 아니지만 그 집에 막 어떤 게 보이냐면은 환상이 막 보여. 자기 딸하고 아내 사진 막 보이고 그래. 너무 불쌍하지 않아? 아니 나쁘게 나올 거면 끝까지 나쁘게 나오던가. 초메테? 근데 아파트는 개 털렸어. 이제 박서준하고 박보영은 박서준이 칼 맞아가지고 박보영이 막 박서준을 이렇게 막 부축해가지고 둘이 아파트를 도망쳐 나가. 지금 아파트가 망한 이유는 사실상 박보영 때문이야. 아파트가 망한 이유는 사실상 박보영 때문인데 박보영은 거기서 런을 해. 박서준하고 같이 런을 해. 그러면서 둘이 이제 막 도망치면서 밖을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둘이 잡니다. 쪼그려서 자. 박서준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 거기서 나오는 대사가 너무 가관이야. 박서준이 뭐라 그러냐면은 미안하대. 뭐가 미안해 씨발. 뭐가 미안해 씨발 진짜.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이병헌이 나쁜 놈이고 너가 맞는 말인데 내가 이병헌 편을 들어서 미안하다 이걸 말하는 거 싶은 건가. 근데 뭐가 미안해 씨발. 박보영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박보영이 뭐라 하면 괜찮아 이 지랄을 합니다 진짜 개빡칩니다 진짜 씨발. 그래가지고 이제 박서준이 이제 막 품 안에서 이렇게 꺼냅니다. 품 안에서 못 꺼내냐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보급품 구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샤넬 머리핀을 발견하거든. 샤넬 머리핀을 이제 주워가지고 이제 박보영한테 준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주면서 내가 다음에는 백 사줄게 막 이래. 그죠 여러분들 딱 백 사준다는 얘기 들으면 뭡니까? 플래그죠? 네, 박서준은 그렇게 죽습니다. 머리핀 이렇게 머리에다가 박보영이 이렇게 씌우니까 박서준이 이쁘네 막 이러고 이제 다음날이 되는데 다음날 박서준은 죽어있어. 그래서 박보영이 막 울어. 그렇게 울고 있는 와중에 밖에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 무리가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박보영 우는 소리에 안을 들여다봐가지고 박보영 발견해. 그래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박서준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보영한테 우리 사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외지인들이 다 못된 놈이었는데 여태까지 갑자기 박보영이 마침 교회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딱 처음 만난 외지인이 착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박서준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보영을 무리로 들여줍니다. 박보영을 무리로 들여주면서 이제 그 무너진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무너진 아파트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 조금씩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무너진 아파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거기 아파트 멀쩡한 아파트 밖에서 그런 소문이 돌던데 외지인이 들어오면은 잡아다가 식인을 한다 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 사실이냐 이래. 그랬더니 박보영이 할 말이 되게 많지만 자기는 참는다라는 표정으로 자기는 이 추잡한 진실을 애써 덮겠다라는 막 그런 표정으로 아니요
거기 사람들도 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병헌 죽기 전까지 영화는 재밌는데 이병헌 죽고 나서부터 급속도로 영화가 무너져 내려. 도대체 나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박보영이 뭔가 착하고 선한 인물이면은 박보영한테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박보영한테 타당성이 없으니까 박보영이 되게 답답한 캐릭터로 나오는 거야. 내용이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사실상 이병헌이 혼자서 주인공이야. 이병헌한테는 행동의 타당성이 다 있어. 나쁜 놈인 건 맞는데 보면서 납득이 가. 이병헌이 사실상 살인을 저지른 것도 잘못된 거긴 하지만 사기 당한 와중에 쳐맞았으니까 개빡쳐서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납득이 간 거야. 이 사람이 진짜 막 나쁜 마음으로 죽인 그런 것도 아니고. 재밌었어요. 재밌긴 재밌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최고의 명장면은 200번 잘못했습니다 외치는 장면이 최고의 명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야기는 끝. 이제 뭐 하냐고? 방종.